오케이, 봅시다. 그 영어 교육은 3, 4월은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거 쓰겠습니다. 됐죠? 작년에 핸드북이나 올해 핸드북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한 20페이지 분량이 새로 추가되거나 아마 교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임용 단기 학습 자료실에 내가 수정된 부분, 개정된 부분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그 해당 페이지까지 내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다 붙여서 새로 교재를 안 사도 되겠습니다. 됐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내가 제공을 안 했는데 하도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욕 좀 덜 먹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됐죠? 출판사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러버스를 내가 제공했는데 거기 보시면 교재는 우리 핸드북 영어 교육학입니다. 2018년도 판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별 그 강의 진행 보면 1주차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습득 이론을 다루고 2주, 3주 이런 식으로 8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 영어 교육학이 이때까지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죠. 우리 구성을 보면 우리 임용시험의 구성을 보면 문항 구성을 보면 그렇지. 영어 교육이 이때까지 논술 한 문제를 포함해서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영어학이죠. 영어학이 아마 6문항 출제가 되고 오케이. 그다음 일반 영어하고 영미문학입니다. 합칠게요. 그러면 요게 6문항이네. 그렇죠? 총 22문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 출제되는 게 이상적이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8문항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평소에는요 뭡니까? 5문항이 나오다가 작년에 1문항이 더 나왔습니다. 영어학은. 됐죠? 아마 요거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출제위원들이 구성되면 우리 회의를 해서 우리 출제를 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문항별로 비중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어 교육학이 10문항이 아니고 8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보시면 그 문제를 보시면 논술 한 문항을 포함해서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한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그래도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도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영어학, 그다음에 일반 영어, 영미문학 됐나요? 근데 뭐 일반 영어나 영미문학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면 아마 천재교육사도 나오고 뭐 우리 친구들도 천재교육사 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죠? 지금 대학에 있는 교수들 그런 보면 그 단원 사이에 시가 하나 쉬운 시 있죠. 뭐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 거 해설이 필요하고 영어 교사가 또 그 본문 안에 소설이 한 편 들어 있습니다. 됐죠? 쉬운 거 스로이안 같은 사람의 그 소설이 있죠. 간단한 단편 뭐 그런 것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학도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티칭 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영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과서 우리 본문 있죠. 본문 거기 여러분들 일반 영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필요하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영역들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됐죠? 이거 됐나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학이나 문학을 포기한다든지 됐죠? 문학을 포기한다든지 또 영어학도 임용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거의 뭐 대다수가 우리 여성이거든요. 여학생이죠. 그래서 영어학 싫어서 또 영어학을 포기한다든지 있죠. 그런 사람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영역들이 균형이 잘 잡혔을 때 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싫어도 자신이 싫어하는 과목이더라도 예,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뭐 영어 교육이나 뭐 이런 거는 뭐죠 우리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서점에 가면 책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영어학은 또 수학적 성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책을 봐도 모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이거 질문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성격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뭡니까 우리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예 뭐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교사로서의 소양,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 내가 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주 우리 교과서 외에 교재 외에 내가 핸드아웃을 드릴 겁니다. 오늘 그 핸드아웃이 나갔죠? 핸드아웃 보면 3페이지짜리 내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월 달에 내가 내준 핸드아웃하고 예,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예, 제공을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를 바로 볼게요. 교재를 바로 보겠습니다. 앞에 목차를 보시면 자, 파트 1이 우리 뭡니까? 습득 이론이고 그렇죠? 파트 2가 제2언어 습득의 언어적 측면이죠. 근데 핸드북이나 핵심 체크나 뭡니까 우리 목차는 같습니다. 근데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비고스키의 오래 뭡니까? 사회문화적 이론이죠. 얘가 하나의 키 컨셉이라 했습니다. 핵심 개념이죠. 이 놈을 핵심 체크에서 달았습니다. 내가. 됐나요? 핵심 체크에 1, 2월 달에 달았다. 3, 4월에서 다시 핸드북에서 다룹니다. 됐나요? 3, 4월에 다루는데 여기다 뭡니까? 플러스 1입니다. 됐나? 1, 2월 달보다는 뭡니까? 한 단계 높습니다. 오케이? 3, 4월. 됐지.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지요. 또 합니다, 이거. 기출 분석에서. 뭐 7, 8월, 9, 10월 계속 할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습니다. 얘가 보세요. 요렇게 반복되지만 조금씩 뭐가 됩니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지.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면 스파이럴이랍니다. 스파이럴. 그렇지. 스파이럴의 말이 우리 뭡니까? 나선행이죠. 그래서 핵심 체크에서 우리 뭡니까? 소시오 칼추럴 시오리를 했거든. 근데 3, 4월에 또 합니다. 하는데 요게 뭐죠? 플러스 1이다. 한 단계 높다. 그러니까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임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까? 얘가 얘기도 등장하고 얘도 등장하고 등장하죠 자꾸. 이게 뭡니까? 반복 학습입니다. 그렇지? 반복. 그러니까 레피테이션 반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죠? 임용 시험도 그렇고 고시도 그렇고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입니다. 됐죠?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만 저 목차만 딱 보고 어떤 학생이 핸드북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아마 여기 핸드북으로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의 학생들인데 보시면 우리 16쪽을 보시면 그렇죠. 거기에 우리 소시오 칼처럴 시오리가 나옵니다. 비고스키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존 오브 플락시멀 디벨롭먼트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그렇죠. 존 오브 플락시멀 디벨롭먼트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스캐폴딩 레귤레이션 있죠. 그까지는 같습니다.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밑에 형식 달라게 토칼리 벨라 앤 스웨인 캡처 블라블라블라 있죠. 넘겨보세요. 됐나요? 데이터가 추가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각 항목 밑에 키 포인트로 해서 본문에 나왔던 걸 내가 뭡니까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대가 가까워질 때는 책 전체를 읽지 말고 키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은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임용에 필요한 것이 90까지입니다. 90까지. 90까지. 약 90까지다. 키 간섭이 90까지입니다. 됐지? 90까지. 요 90까지만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뭐죠? 소화를 하면 임용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된 책을 봐야지 한국어로 된 책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은 있는데 출력이 안 됩니다는 쪽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원가에 보면 전공 영어 해서 영어 교육하겠죠. 한글로 된 책들이 꽤 있습니다. 됐죠? 그건 아주 초보자들이죠. 됐나요? 정도가 뭐지? 우리 본격적으로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은 영어로 된 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읽은 자료가 임용 시험에서 답안지를 구성할 때 그대로 뭡니까? 출력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교재를 한 10번 정도 읽으면 입력이 충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출력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됐죠? 자신도 놀랄 겁니다. 한 5번 정도 읽으면 이 책을 반복했을 때 영어로 있죠. 개념이 쭉쭉 뭡니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글로 써진다는 거죠. 그걸 아마 그래서 우리 입력이 많이 주어지면 어떤 시점에 이러면 출력이 뭡니까? 한꺼번에 팍 터집니다. 됐죠?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희열감을 느낄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8페이지가 되겠네. 요입니다. PLLT 같은 책은 우리 맨 뒷장 마지막 장에 아마 얘기가 배일되어 있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상당히 개념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는 앞에다 배일을 했습니다. 잠깐요. 보시면 거기 다룰 내용이 뭐냐면 그 파워원에서 중간에 간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행동주의, 두 번째 기술 습득 이론입니다. 세 번째가 연결주의, 네 번째가 처리 가능성 이론, 다섯 번째가 우리 뭡니까? 모니터 모델, 여섯 번째가 인터액션 하이포테시스. 인터액션 하이포테시스가 출제가 4번 됐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소시오 칼처럴 시오리, acculturation mode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지금 한물 간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 input hypothesis 10번이 중요합니다. output hypothesis 됐죠? 그 다음 noticing hypothesis. 그 다음에 12장이죠. negotiation of meaning 의미 협상이죠.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다. 그렇죠? 또 출제가 된 게 우리 스다평 처대에 나왔죠. modified input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런 개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딱 키워드를 보고 됐나? 키워드를 보고 여러분이 뭡니까? 스타디하는 친구 있고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예 되고 더 이상적인 것은요. 그걸 여러분이 영어로 뭡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교재에 있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됐습니다. 자 봅시다. 이 지금 예 모아놓은 우리 뭡니까? 글들은 전부 다 내가 발췌한 게 원서 예 명문입니다. 명문 엔소로지라고 그러죠. 엔소로지 명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우리 학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예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 뭐 학원에 우리 선생들이 쓴 뭐 그런 영문이 아니고 세계적인 학자 내가 존경하는 로드 앨리스 같은 학자 됐나요? 그다음에 예 뭐 그 가스 수잔 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 아주 뭐 피카 같은 사람이 있죠.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섭취를 하면 더욱 더 좋습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단한 거죠. 비헤이벌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는 거다 이거. 그렇지. 비헤이벌리즘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두 가지네. 하나는 언어 학습이죠. 언어 학습적 측면이다. 하나는 언어 교수적 측면이다. 그러면 행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압니다. 행동주의. 행동주의가 예, 갖는 언어 학습적 측면하고 언어 교수적 측면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형식 단락이 언어 학습적 측면이다. 그렇죠? 그러면 행동주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습관 형성이죠. 오케이? 첫 번째 habit formation. 됐나요? 두 번째 뭡니까? 강화. 세 번째 모방.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 뭡니까? 행동주의 우리 학습 이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습관 형성, 두 번째 예 강화, 세 번째 뭡니까? 이미테이션, 모방입니다. 됐죠? 그럼 언어 교수적 측면에서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오디오 링구얼 메서드죠. 청하식 교수법에서 활용하죠. 청하식 교수법에서 잠깐 그러면 청하식 교수법은 어떤 심리학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그렇죠. 어떤 언어학에 예,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구조주의 언어학이거든. 오케이. 그다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 drill practice입니다. 됐지. 맞나요? 오케이. 그런 예 개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 형식 단락입니다. Behavioralism sees learning as involving conditioning or development of a relationship between a stimulus and a response다. 여러분들 글 쓸 때에 conditioning 됐죠? 이 말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한 말을 모를까 싶어서 글 쓰는 사람은 오 하고 부연 설명을 해준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예, 나타났을 때 뭐죠? 문맥 단서를 이용해서 그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죠. 그때 대단히 예, 유용한 게 바로 이 오합니다. 됐나?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것은 맞죠? 학습을 뭐로 봅니까? 조건화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맞나? 조건화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의 뭐죠? 아니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뭐 하는 거? 발달시키는 것인 조건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 간주한다 생각한다. 됐죠? 오케이.
Education involves the cre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se relationships and the speeding up of the connection to the point where they become automatized.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education은 교육이라는 말인데 막 교수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는 맞죠? 뭐다? 관계 있다. 뭐 관계 있다? 이겁니까? 이런 관계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과 관계 있으며 또 뭐다? 그것들이 뭐죠? 자동화되는 지점까지 그 관련성을 뭐 하는 것이다?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자, 거기에 나오네. This process is called habit formation. 자,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습관 형성이라고 불린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 얻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강하죠. 강화는 우리 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positively enforcement고 하나는요 negatively enforcement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자, 학습자가 뭡니까? 성공적으로 우리 뭡니까? 발화를 형성했을 때 칭찬을 하는 거죠. 그건 긍정적하고 맞나? 학습자가 뭡니까? 오류를 범했을 때 우리 뭐 하는 거죠? 꾸짖거나 아니면 우리 벌을 가는 거죠. 그건 부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Positively enforcement was believed to encourage specific action while negatively enforcement discouraged them. 오케이? 그러면 긍정적 강화는 믿어지고 있다. 뭐 하는 것으로 특정한 행위를 맞죠? 예. 촉구 혹은 뭐죠? 권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며 negatively enforcement 부정적 강화는 뭐다? 되면 앞에 나오는 뭐죠? specific action이죠. 특정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예, 단념 시키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오케이? 요 강화가 나왔다. 그 다음에 모방이다. 중요한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모방이. 자, 봅시다. In addition to habit formation. 맞죠? 이런 우리 뭡니까? 습관 형성 외에도 the process of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의 과정은 맞죠? 뭐 한다? 포함한다. 뭐를? 예, imitation, 모방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 모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which 이것은 involves taking another's speech and 예, incorporating into one's own production and 예, narrowizing, which is taking one's own linguistic knowledge and applying it to other situation. 그렇죠? 잠깐. 그러면 이거는 모방이라는 것은 맞죠. 다른 사람의 발화를 우리 취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우리 뭡니까? 발화 생성에 통합시키고 뭐 하는 거죠? 유추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추라는 것은 부연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다? 자신의 뭐죠? 언어 지식으로 취해서 그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뭡니까? 랭귀지 티칭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은 이쪽이겠죠. 밑에 오디오 링귤 예, 메서드에서 뭡니까? 오디오 링귤 메서드가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 뭡니까? 심리학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학습 심리학. 그다음 얘가 중요합니다. Parent practices. 오케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language teaching 언어 교수에서는 behavioralistic principles 맞나? 그러면 뭐다? 행동주의 원리가 have translated into the use of a drill practice known 오케이? 언어 교수에서는 행동주의 우리 학습 원리가 맞죠? 뭐로? drill practice의 사용으로 맞죠? 뭐 되었다? 예. 트랜슬레이트 한다는 말은 옮겨지다는 말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원리가 드릴 플렉티스의 사용으로 맞죠? 뭐 되었다? 예, 전환되어 왔는데 회화 여기에서는 specific patterns of language use are practiced
repeatedly, repetitively until they are memorized and automatized. 오케이? 여기에서는 언어 사용의 특정한 패턴이 맞죠? 뭐 된다?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어서 마침내 이것들이 학습자의 뭡니까? 두뇌 속에 기억이 되어서 뭐 되는 것이다? 자동화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잠깐.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임용 준비를 할 때도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밑에 봅시다. 자, 두 줄 건너가겠습니다. The audiolingual method, 맞죠? 승하식 교수법은 was partly, 부분적으로 based on behavioralist principle, 행동주의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involved extensive practice and repetition, 맞죠? 자, 광범위한 뭡니까? 연습과 반복을 뭐한다? 수반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 확인하는 정도. 자, 그 다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다 스킬 액퀴지션. 스킬이죠. 액퀴지션. theory. 됐나요? 얘 대신에 얘를 쓰는 학자들도 있더라. Skill Acquisition Theory 아니면 Skill Learning Theory. 오케이? 얘 잠깐요. 우리 앞에 여러분들 일반 교육학에서도 아마 다루고 그렇죠. 우리 행동주의 우리 뭡니까? 학습 심리학을 설명할 때 우리 뭡니까?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 그러자. 얘네. 뮬러스 레스폰스죠. 행동주의 우리 뭡니까? 학습 심리학의 우리 핵심이 뭡니까? 자극 반응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일게요. 인지적 자극 반응 이론이 바로 뭐다? Skill Acquisition Theory 아니면 Skill Learning Theory다. 앞에 수식어 카그나티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디클레러티브 날리지죠. 선언적 지식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얘가 뭡니까? 절차적 지식이다. 그렇죠. 선언적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로 설명하려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지식을 뭐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맞나? 오케이? 잠깐. 그러면 얘네 선언적 지식이 뭐를 통해서? 레피테이션을 통해서 맞나? 뭐 된다? 절차화된다. 됐나? 절차가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가 자동화 단계가 되는 거다. 오케이? 순서가 절차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네. Skill Acquisition Theory 아니면 Skill Learning Theory는 소위 말해서 뭐다? 자극 반응 이론인데 앞에 인지적 자극 반응 이론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현대판 뭐죠?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선언적 지식이 반복을 통해서 뭐 된다? 절차적 지식이 된다. 맞죠? 그 과정을 우리 뭐란다? Proceduralization, 절차화 혹은요 자동화라 그런다.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자, 봅시다.
첫째 줄에 이 말 뭡니까? Skill acquisition 맞죠? 기술 습득이라는 것은 refers to a form of learning 맞죠? 학습의 한 형태인데 where 여기에서는 skilled behaviors 숙련된 행동은 can become routinized 맞죠? 뭐 되고 예 관례화되고 심지어는 automatic 자동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 하에서 some conditions through repeated periods of a similar stimulus with particular responses. 오케이? 유사한 자극을 특정한 반응과 반복해서 뭐 함으로써 페어링 맞죠? 짝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는 숙련된 우리의 행동이 아니면요 숙련된 행동이 뭐가 된다? 관례화되고 일상화되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란다? 인지적 자극 반응이 이루어진다. 그 밑에 놓네.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한 줄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Cognitive SR Theory라는 말로 오나? 그래서 우리 Skill Acquisition Theory를 뭐란다? 인지적 자극 반응 이론이란다. 됐죠? 자,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예, 보세요. 자, ACT Theory distinguishes declarative knowledge and procedural knowledge. 맞죠? declarative knowledge라는 것은 이거네 사실을 대표하는 지식이죠. 그리고 procedural knowledge라는 것은 뭡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을 대표하는 지식이다. 그렇죠? 를 구별하고 됐나? 구별하는데 한 줄 내려갑니다. The theory 이 이론은 또한 proposes 주장한다. 자, 잘 보세요. 요 얘기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Declarative knowledge can be proceduralized through practice.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선언적 지식이라는 것은 맞죠? 반복 혹은 연습이다. Repetition 혹은 practice 좋습니다. 반복 혹은 연습을 통해서 뭐 된다? 절차화 되어진다. 오케이? 그거 잘 봐야 됩니다. As the need to refer to declarative knowledge.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이죠. 선언적 지식을 참조할 필요성이 is reduced. 맞나? 줄어들 때에 뭐다? When proceduralization occurs. 맞나? 그러면 절차화가 일어날 때는 선언적 지식을 참조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The load on working memory. working memory는 여러분들 일반 교육학에서 하지요. 작동 기억이라고 작업 기억, 작동 기억이라는데 short memory입니다. 단기 기억이다. 오케이? 작업 기억 아니면 작동 기억에 맞춰 주는 load 부담이 is similarly 맞죠?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된다. In other words, 바꿔 말하자면 acquisition takes place. 언어 습득은 일어난다. 뭐에 의해서? 첫 번째, 선언적 지식의 절차화에 의해서. 맞나? 두 번째, automatization of a process to information in working memory through practice. 뭐다? 연습을 통해서 혹은 반복을 통해서 작업 기억 혹은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맞죠? 접근을 자동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오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은 것은 내가 볼 때 커넥션리즘입니다. 연결주의. 오케이. 연결주의는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측면에 중요하냐면 usage based example 오케이 based 그렇지 frequency based 됐나? 뒤에 learning이라고 써도 좋고 theory를 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example 출제가 맞나? 우리 example 할 때 이렇게 쓰죠. 동사일 때 exemplify 할 때 이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책에 한번 나올 겁니다. 잠깐. 그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있나? by the 나왔나? 에? 그럼 다음에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잠깐요. 우리 뭡니까? 언어를 우리 학습하는 학생이 우리 화제 주제를 전할 때 by the way를 말이죠. 그렇죠? 토픽 시프트죠 이게. 주제 화제를 우리 바꿀 때 by the way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아하. by the way가 요렇게 뭡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 있죠. 요런 걸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by the 하면 다음에 way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뭡니까? 예,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이 usage based고 exemplar based고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빈도가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빈도의 바탕을 둔 빈도의 영향을 받는 아니면 빈도의 바탕을 둔 이론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일단 봅시다. Connectionism refers to a group of model language processing and learning that are usage based. usage based 동그라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사용 기반이다. 사용 기반. 맞나? 오케이. 자, learning occurs as learners as exposed to input over and over again. repeatedly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over and over again을 repetitively. 오케이? 잠깐. 뭡니까 우리? 학습이라는 것은 일어난다. 언제 일어난다? 학습자가 거듭 반복해서 입력에 노출될 때에 학습이 일어난다. 맞나? 그래서 each time a specific linguistic item is encountered in the input, it is reinforced in the learner's cognitive system. 오케이. 그래서 특정 언어 항목이 입력 속에서 매번 만나질 때에 그것이 학습자의 인지 체계 속에서 광화되어진다. Thus, 그래서 the connection between that word and the rest of the interlanguage system is strengthened. 그래서 뭐죠? 그 낱말과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의 나머지 간의 the connection 맞나? 연결 관계가 is strengthened 광화되어진다. 그 결과가 바로 뭐죠? 어뢰습득이라는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 형식 달라 끝나는 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보면 이 말로 뭡니까? Repeated encounters with a stimulus자 어떤 자극에 반복해서 우리 만나는 것이 affect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The strengths between these connection 이런 연결 관계 간에 연결 관계 간에 맞죠? 뭐 연결 관계 간에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설명해 봅시다. Seeing the word by the way 맞죠? lead은 주계를 by the way가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will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facilitate retrieval the next time these words are encountered by the will trigger way. 아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by the way가 함께 쓰여지는 것, 함께 쓰여지는 by the way라는 낱말들을 우리 보는 것이 맞죠? 뭐다? 이것들과 이것들 간의 관계를 광화시키고 이 낱말들이 맞죠? 다음에 만나질 때에 뭐를 기억 속에서 회상을 뭐 한다? 예, 용이하게 만든다. facilitate는 make easy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connectionism attempts to explain not only how language are stored but also how it is learned. 맞나? 이런 식으로 연결주의는 뭐다?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두뇌 속에 저장되는가 뿐만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한 맞죠? 설명을 시도하려 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얘다 얘. 됐나? 얘를 우리 보충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됐나요? 보충 자료. 1번입니까? 보충 자료예요. 요 어떤 예 교수 우리 대학교 교수들 보면 그 뭡니까? 그 학교에 우리 교수들 패컬티 쭉 나오죠. 그 교수들이 자신의 관심사 같은 거 쭉 뭐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논문 뭐 썼고 지금 현재 뭘 연구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교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 있습니다. Usage based learning. 자신의 관심사 부분에.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게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내가. 오케이. 왜냐하면 그 교수는 예 대단히 예 출제할 때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usage based theory라는 것은 맞죠? 뭐다? 이거네. Consider the role of input as fundamental to acquiring language. 맞죠? 뭐 한다? 자, 입력이 하는 역할을 뭐로 본다? 근본적인 것으로 여긴다, 간주한다. 뭐 하는데? 언어를 습득하는데. 오케이? 이해됐나? 자, 이 견해에 의하면은, 즉, usage based theory에 의하면은, 맞죠? 학습이라는 것은 뭐다? input driven이다. 입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진다. 그리고 the result of a massive exposure to the language. 그 언어에 많은 양의 노출의 결과이다. 오케이? 자, 내려가서 두 줄 내려가서 usage based theory differ from nativist theory of a language acquisition. 맞나? nativist language acquisition 이죠. nativist theory of a language acquisition은 노음 촘스키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말입니까? usage based theory는 예, nativist theory of a language acquisition 맞죠? 과는 다르다. 뭐라는 점에서 usage based theory는 학습을 뭐로 본다? 주로 exemplar based자. 얘 있네. 얘의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빈도의 영향을 받는 based라는 말 대신에 subject라는 말도 쓴다. 됐나? subject라는 말이 subject to 영향을 받다. subject 형사로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usage based theory는 맞죠? 학습을 주로 뭐로 본다? 얘의 기반을 둔 맞죠? 것 또 빈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 뭐라기보다는 된 이해가 뭡니까? nativist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을 얘기하는 거다. 생동문적 우리 뭡니까? 언어 습득 이론은 어디에? relying on some form of a innate linguistic ability. 맞나? 자, 선천적인 타고난 언어 능력의 어떤 형태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게 생동문적 언어 습득 이론이자 라기보다는 어디에? 얘의 기반을 두고 빈도의 영향을 받는 뭐다? 이론 아니면
예, 학습이다. 오케이? 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usage based, exemplar based, 그다음에요. frequency subject 맞나? 혹은 frequency based 맞죠? 빈도에 영향을 받는 빈도에 기반을 둔 빈도의 바탕을 둔 막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processability theory인데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processability 맞나? 이거 process 맞지? 요거 철저 이렇게 쓰는 예 학자도 있더라. 요거 됐나? 둘 다 오케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도출됩니까? 이거다. 하이포테시스. 됐나? 동전의 양면이다. 오케이. 됐나요? teachability hypothesis 교수 가능 가설이자. learnability hypothesis는 학습 가능 가설이자.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수 가능 가설이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학습 가능 가설이자. 그래서 요 놈이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요 놈에 대해서 조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재를 보기 전에 이거다. 예. 교수 가능성이죠. 언어를 우리 뭐죠? 교수 가능한 것. 언어를 우리 뭡니까? 언어의 우리 교수 가능성은 뭐지? 뭐다? is constrained. 제약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By what the learner is ready to acquire.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교수 가능 가설이라는 것은 이거다. 언어의 교수 가능성은 제약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이거는 학습자가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오케이? 그게 뭐다? 교수 가능 가설이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여기로부터 우리 뭡니까? 도출되는 파생된 우리 뭡니까? 예. 가설이 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processability 예, theory proposes that. 자, 잘 보세요. 그 동그라미 1 붙여볼까요? The acquisition of some grammatical structures followed a reasonable fixed order. 맞죠? 어떤 문법 구조의 습득은 따른다. 뭐를 따른다?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오케이. 1번. 좀 더 부연 설명하면 Each structure only become learnable when the previous stage have been processed and acquired. 맞죠? 각 단계는 단지 학습될 수 있다. 언제? 이전 단계가 처리가 되어져서 습득이 되었을 때만 각 구조는 학습되어질 수 있다. 맞나? 그게 1번. 2번 동그라미. The order of structure depend on how complex they are for learners to process. 뭐다? 자, 그게 order라는 말은 우리 순서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구조의 언어 구조의 습득의 순서는 아니면 학습의 순서는 달려 있다. 결정된다. 어디에 달려 있다. 뭐가 결정한다. How complex they are for learners to process. 그것이 구조가 학습자가 처리하기에 얼마나 복잡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좌우되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네 동그라미 3. There is a similarity here to Krassen's natural order hypothesis. 맞죠? 자, 뭐가 있다? 크라센의 자연 순서 가설 있죠. 그거하고 유사성이 있다. similarity가 있다. 잠깐. 그러면 스티븐 크라센의 우리 뭡니까? 내추럴 오더 하이포테시스가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 모니터 마들에서 먼저 한번 봅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2쪽에 자 모니터 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2번이 있습니까? 내추럴 오더 하이포테시스 있죠. 이건 뭔데? 이거다. 문법 구조, 즉 문법 형태소의 습득은 뭐다? 예정된 시간표를 따른다. 맞나? 쉽게 얘기해서 뭐다? 복수형 골자로의 S를 3인 단수 현재 시제에 붙이는 S보다는 먼저 습득하고. 오케이? 그거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the acquisition of a grammatical structure primarily 모핌이죠. 그러니까 문법 구조, 즉 형태소의 습득은 따른다. predictable order, 예측 가능한 순서를 따른다. 맞죠? 오케이? 그게 뭐다? natural order hypothesis. 그거하고 similarity가 있다 그랬지. 근데 similarity가 있지만 다르죠. 어떻게 다르나? 스티븐 크라센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문법 형태소에만 관심이 있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processability theory 있지. 여기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언어의 구조, 구문에도 관심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잠깐. 자, 지금 봅시다. 내추럴 오더 하이포테시스 있죠. 요건 뭐죠? 가설이지. 가설. 맞나? 가설이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processability는 theory다. 맞나? 가설을 씌우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검증이 되었을 때 그게 이론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다? 스티븐 크라센의 뭐죠? 가설 있지? 이 가설이 뭐죠? 검증이 되어서 이론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처리 가능 가설이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이거네. 부정문을 우리 습득할 때 단계가 있나?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됐지? 그러면 잠깐요. 처리 가능성 이론 있죠. 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나? 이거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문법 구조의 습득은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맞나? 뭐다? 1단계 먼저, 2단계 먼저. 이렇게 됐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1단계가 습득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뭐죠? 2단계가 습득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네. 두 번째. 이거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나. 이건 뭐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하다 말이죠. 그 문법 구조가 더 복잡하다는 말이죠.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핵심 체크해 보면 부정문의 습득이 아니고 맞나? 의문문의 습득에 관해서 나와 있을 거다. 오케이? 의문문의 습득이죠. 이에 관해서 나와 있을 거다. 오케이? How Language Are Learned라는 책에서 내가 발췌해서 수록해 놨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잖아. 이어로부터 도출된 가설이 바로 뭐냐면 teachability hypothesis다.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는 learnability hypothesis다. 자, 봅시다. 그러면 형식 단락이 바뀌어서 셋째 줄에 내려가면 이 말 나오네요. This processability theory leads to teachability hypothesis. 노죠. teachability hypothesis는 아이디어다. 어떤 아이디어다? An L2 structure can be learned from instruction. 맞죠? 제2 언어 구조가 교수로부터 아니면 수업으로부터 맞죠? 뭐 될 수 있다? 학습이 될 수 있다. 단지 뭐 한다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복잡한데 한마디로 뭐다? 학습자가 그 구조를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학습될 수 있다. 오케이? 그게 이거입니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보면 이 말이네. 교수 가능 가설이라는 것은 뭐죠? 언어를 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약을 받는다. 어디에 의해서? 학습자가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맞나? 요게 acquired 하면은 뒤에 목적어 쓰면 안 되겠지. 왜 쓰면 안 됩니까? 오케이? 이해됐나? 사소한 오류지만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수 가능 가설이라는 것은 맞죠? 생각이다. 어떤 생각이다? 제 언어 구조가 수업으로부터 학습이 될 수 있다. 맞나?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단지 학습자의 중간 언어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 구조가 습득될 수 있는 지점에 학습자의 중간 언어가 맞죠? 가까워졌을 때만 그 말이 이 말이다. 학습자가 그것을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수업으로부터 어떤 구조가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나? 그래서 이 교사가 할 수 있는 맞죠? 그것은 별로 없다. 왜? 보세요. So the teacher should teach according to the stage that their students are at. 이 말이네. 교사는 뭐 해야 한다? 그들의 학생이 처해 있는 맞죠? 어디에? 상황에 따라서 교수를 해야 한다. 오케이? 이해됐나? 잠깐. 얘가 대단히 중요하다. 교수 가는 것을 학습 가는 것을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그러면 그 밑에 형식 단락 바뀌어서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맨프레드 피네만이라는 학자거든요. 거기에서 셋째 줄에 내려가면 이 말로 옵니까? Their research 누굽니까? 맨프레드 피네만이라는 학자죠. 이 학자의 연구가 예, 증거를 제공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공합니까? 이런 증거입니까? Some linguistic resources, some linguistic structures. 맞죠? 어떤 언어적 구조는 예를 들면 basic word order in sentences. 문장에 있어서야 기본적인 어순과 같은 어떤 언어적 구조는 develop along a predictable developmental passage. developmental passage라는 말은 예측 가능한 발달 경로를 따라서 발달한다. 오케이? 예측 가능한 발달 경로를 따라서 발달한다. 그 말은 아까 뭡니까? 아까 위에서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거죠. 어떤 문법 구조의 습득은 뭐다?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그 말이다. 오케이? These were labeled developmental feature다. 맞죠? 이것들은 명칭이 붙여진다. 뭐라고? 발달 자질이라고 명칭이 붙여진다.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습니까? 부정문을 아니면 의문문을 습득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순으로 뭐 한다? 습득한다. 그렇지? 학습한다. 고개 놓으네. The developmental of stages of question 맞나? 의문문의 발달 단계는 의문문의 발달 단계가 이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바탕을 두고 있다. 어디에? 처리 가능성 이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봅시다. According to 피네만에 의하면은
Any attempts to teach stage 4 word order pattern to learners at stage 1. 잠깐. 그러면 자, 1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 4단계 어순 패턴을 같이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어떤 시도도 will not work.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learners have to pass through stage 2 and get to stage 3 before they are ready to acquire what is at 4자. 오케이? stage 4자. 잠깐. 왜냐하면 학습자는 그들이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습득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2단계, 3단계를 맞죠? 거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됐습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모니터 마들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뭡니까? 습득 학습의 구별 가설이 있고, 두 번째가 자연 순서 가설이 있고, 세 번째가 감시자 가설이 있고, 네 번째가 입력 가설이 있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정의적 여가 가설이 있다. 오케이? 요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죠. 습득 학습 구별 가설은 이겁니까? 습득이라는 것은 뭐다? 무의식적 과정이죠. 학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죠. 자, 봅시다. 제2언어 문법에 관한 규칙의 제2언어 문법 규칙의 의식적인 지식이죠. 그 다음에 Natural Order Hypothesis는 아까 봤습니다. 그렇죠? 문법 구조, 특히 문법 형태소의 습득은 예측 가능한 순서를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 모니터 하이포서시스가 있는데, 모니터 하이포서시스는 뭡니까? 이겁니까? 습득이라는 것은 모든 제언어 바라죠. 모든 제언어 바라 생성의 유일한 뭐죠? 감시자이고, 감시자가 아니고 내가 잘못 읽었네. 시작자이고, 미안합니다. 오케이. 습득이라는 것은 제2언어 바라죠. 모든 제2언어 바라의 유일한 시작자이고 시작시키는 것이고 이 말이다. is responsible for provenance, 이제 유창성의 원인이 된다. 유창성의 책임이 있다. 이와는 대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문법, 우리 뭡니까? 지식은 모든 발화 생성을 편집하거나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입력 가설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학습자의 현재의 언어 능력 수준이 I라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I 플러스 1 있지. 이것을 포함한 언어 구조를 습득함으로써 뭐죠? 언어를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는 것,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오케이, 지나가도 되겠죠. Effective Filter Hypothesis입니다. 정의적 여가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요게 뭐다? 요거네. 그 밑에 보시면 자, 우리 뭡니까? 첫 번째 양가로 1입니까? Acquire is motivated, 맞죠? 습득자가 학습 동기를 부여받고 있을 때, 또 습득자가 자신감 있고 자신에 관한 좋은 자아상을 갖고 있을 때, 또 세 번째 학습자의 불안의 수준이 낮을 때에 맞나? 언어가 가장 잘 습득될 수 있다는 것.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가설인데 요게 중요하거든요. 브레이크를 조금 할게요. 10분만 하고.